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한가로운 주말이어서 늦잠을 자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다 보니 자연스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기에 계란 후라이와 함께 그 반찬들을 곁들여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려서 휴대폰을 받았는데 익숙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엄마. 일어났니? 아침밥은 먹었고? 네, 지금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빵보다는 되도록이면 밥을 먹도록 해. 엄마가 보내준 반찬은 아직 남았지? 제가 미소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도 있고 며칠 전에 철민이 삼촌이 문 밖에 반찬을 두고 가신 것도 있어요. 철민 씨가 또 반찬을 두고 갔어? 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가득인 걸 보니 숙모가 신경 써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매번 너무 죄송하면서도 고맙네요. 그래, 매번 고맙네.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데 다음 주에 준우네랑 내려온다고 했잖니? 네, 금요일 밤 비행기로 가서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철민이 삼촌이랑 숙모도 올 것 같아. 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준우네랑 같이 온다고 해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준우랑 너는 괜찮겠지만 혹시나 연아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연아 씨 성격 좋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미리 전해두도록 해. 아무래도 같이 밥 먹을 일도 있을 테니까. 알겠어요. 제가 준호한테 미리 얘기해둘게요. 근데 삼촌이 갑자기 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겸사겸사 바람 쐬러 온다고 했어. 요즘 바빠서 도통 못 왔었는데 이제야 시간이 났다나 봐. 암튼 준호한테 미리 전해줘.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갈 때 말이야. 삼촌도 펜션에 계실 건가 봐. 삼촌이라면 그때 그 삼촌 말하는 거야? 철민이 삼촌이라고. 아빠 절친 있잖아. 너야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연아 씨가 불편해할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우리가 하루 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괜찮아. 연아도 상관 안 할 거야. 준호의 말에 안심하며 전화를 끊으려던 참이었는데 준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말이야. 내가 오히려 조금 곤란한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 곤란한 얘기라니? 준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기에 저 역시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떤 얘기 말하는 거야? 그때 연아 회사 선배 한 명이 너한테 관심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연아가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너가 싫다고 딱 잘라서 거절했던 그 사람 말이야. 아, 기억난다. 근데 지금 그 말을 왜 꺼내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선배가 우리 결혼식 날 참석했다가 계속 너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연아가 난감한 표정으로 거절을 했다는데 문제는 연아가 그 선배한테 이래저래 도움을 많이 받나 봐. 계속 거절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한가 보더라고. 그러다가 며칠 전에 연아가 회사에서 점심 먹으면서 동기한테 너네 부모님 펜션으로 놀러 간다고 말했다는데 그 선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고는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계속 졸라대고 있다나 봐. 너도 알다시피 연아가 SNS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선배가 너네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신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더래. 그러다 보니 제주도 펜션 얘기 꺼내자마자 너네 부모님이 하는 펜션이냐고 물어보더니 자꾸만 졸라댄다는 거야. 후배도 아니고 선배다 보니 참 난감해하길래 한번 말 꺼내본 거야. 근데 너가 싫으면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준호가 다급한 어조로 덧붙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연아 씨가 곤란해하는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같이 가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진짜?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안도의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상상조차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계신 제주도에 내려가기로 한 날이 되었는데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 철민이 삼촌과 숙모가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줬는데요. 철민이 삼촌은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오랜 절친으로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의 길을 택했지만 삼촌은 집안이 어려워 곧바로 취직의 길로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정을 이어가며 언제나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랫동안 꿈꿔오던 펜션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펜션 운영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다행히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지런함 덕분에 펜션 관리가 잘 되었고 자연스레 입소문을 타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공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있는 곳까지 걸어온 준호가 다소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연아가 많이 고맙고 미안해하고 있어. 별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우가 은근슬쩍 말했어요. 근데 소희 씨는 진짜 별로인 거지?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별로라고 하긴 좀 그렇지. 하긴 그렇긴 하네.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연아 씨 직장 동료라 약간 부담스러워서 소개팅을 거절했던 거야. 만약 소개팅 나갔다가 잘 안 풀리면 연아 씨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잖아. 잠시 생각에 잠긴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결혼식 날 소희 씨가 너한테 완전히 반한 모양이야. 신혼여행 다녀오고 출근하자마자 계속 졸라대나 보더라고. 연아도 참 피곤해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배다 보니까 입장이 좀 그런가 봐. 암튼 그냥 연아 친구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 준호의 말을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은 채 함께 이동했는데요. 멀리서 연아 씨와 직장 선배인 소희 씨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 씨는 생각보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지만 그때까지는 연아 씨를 위해 단순히 친절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비행기를 타자마자 준호가 제 옆자리에 앉았고 그 배려심이 고스란히 느껴졌기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연아 씨 옆에 앉아야지. 여기 앉으면 어떡해.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너랑 소희 씨랑 같이 앉아야 하잖아. 내가 네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의리파 이준호 씨 나셨네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놀리지 마라. 잠시 대화가 오가던 중 제가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소희 씨가 온다는 걸 모르고 계시거든.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 하긴 너네 부모님도 며느리 보고 싶다는 말씀 자주 하시잖아. 그래서 미리 얘기할까 고민했는데 오히려 더 오해하실까 봐 그냥 안 꺼냈어.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 우리는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엄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너만 오는 게 아니라 준호랑 연아도 오는데 당연히 마중 나와야지. 근데 혹시 일행이 또 있었던 거니? 엄마의 눈이 순식간에 커지더니 소희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여기는 박소희 씨예요. 연아 씨 직장 선배인데 시간이 나서 같이 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나 그래. 소희 씨, 반가워요. 엄마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제가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엄마, 사실은 저도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엄마가 연아 씨와 소희 씨의 손을 이끌고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는데요. 엄마뿐만 아니라 소희 씨 얼굴에도 미소가 넘쳐 보였습니다. 활달하고 살가운 성격의 소희 씨가 엄마에게 어머님이라며 다정하게 호칭을 할 때마다 엄마 얼굴에 한박웃음이 피어났어요. 그 모습에 걱정이 되어 본가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며 엄마에게 다시 한마디 건넸습니다. 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희 씨를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제 말을 듣던 엄마가 장난스런 눈초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미 들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왜 자꾸 반복하고 그래. 제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그게 혹시 엄마가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소희 씨는 연아 씨 회사 선배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건 나도 알아들었어. 근데 소희가 참 괜찮더라. 싹싹한 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 나는 꿍한 성격보다는 싹싹한 성격이 더 좋거든. 엄마가 설레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기에 제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제발 소희 씨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알았다니까. 그렇게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은 맥주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여운이 남은 채 다음날 평소보다 늦잠을 자던 중 잠시 후 준호가 저를 깨웠어요. 건우야, 아침밥 다 되었어. 그만 일어나. 어머님이 얼른 내려오래. 얼떨결에 대충 씻고 주방으로 내려가자 그 사이 소희 씨와 엄마가 이미 한층 가까워진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환한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우리 소희가 도와줘서 금방 다 끝났지 뭐니. 이제 보니까 소희가 음식도 아주 잘하네. 손이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니까. 소희 씨가 겸손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많이 부족한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부족하긴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나더라. 깜짝 놀랐어. 소희 덕분에 오늘 아침이 아주 수월했어. 정말 고맙다.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아버지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지며 따스한 정이 주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어둡게 굳어져 있었는데요. 절친 준호의 아내인 연아 씨 직장 동료와 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색하고 찌푸린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자 그날 저녁 철민이 삼촌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조용히 물었어요. 내내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소희 씨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게 신경이 쓰이던데. 소희인가 하는 그 아가씨가 너를 좋아하는 게 맞지?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철민이 삼촌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래봬도 사람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읽거든. 예전부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거지. 암튼 마음이 가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인연을 이어붙일 필요는 없어. 근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긴 하지. 그날 삼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아버지께 듣기로는 삼촌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다고 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삼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세상을 보는 눈이 한층 날카롭고 예민했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는 달리 삼촌은 언제나 남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펜션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때도 직접 따라다니며 꼼꼼히 확인해 주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말이 정말이었던 것일까요? 그날 이후 엄마와 소희 씨는 점점 가까워지며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건우야, 소희 말이야. 애가 참 괜찮더라. 잘 도착했다고 나한테 전화한 거 있지. 싹싹하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 아, 네. 제가 대충 대답하자 엄마가 말을 이어갔어요. 들어보니까 연하 직장 선배라 신경이 쓰이는 것 같던데 사람이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든 되기 마련인 거야. 아버지도 참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밀어내지만 말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엄마가 목소리를 한층 높여 말했어요. 건우야, 소희는 너를 마음에 들어 하던데 너무 그러는 것도 여자한테 상처 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사귀라는 건 아니고 몇 번 만나서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잖니. 그러다 아닌 것 같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고. 그때 아버지가 아픈 이후로 빨리 손주 보고 싶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 근데 아버지도 소희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그날따라 엄마는 아버지의 건강까지 거론하며 압박 아닌 압박조로 제게 권유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본가에 다녀온 뒤 소희 씨도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계속 밀어낼 수 없었던 저는 소희 씨와 만나서 밥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약속한 날 정해진 식당에 도착해 주변을 살피던 중 제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많이 시끄러운데 약속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사실은 제가 연하한테 이미 모든 걸 물어보고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놀란 마음에 제가 되물었어요. 네? 연하 씨한테요? 그러자 그녀가 웃음을 머금으며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연하한테 건우 씨가 뭘 좋아하는지 사전에 철저히 조사했더니 여기 삼겹살집에서 준호 씨와 자주 만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우 씨가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길래 익숙한 곳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곳으로 정한 거예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웠는데요. 소희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건우 씨한테 한눈에 반했다 그 말이에요. 연하 결혼식 때 보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소희 씨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귓볼까지 붉게 물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소개팅 자리에서는 주로 제가 먼저 고백하여 관계를 시작해왔던 터라 소희 씨의 적극적인 태도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제 취향에 맞춰 준비해준 덕분에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이의 인연은 서서히 깊어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엄마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난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우선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엄마가 이내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지. 언제 한번 소희, 아니지. 예비 며느리 좀 데리고 내려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순간 당황스러움에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어요. 엄마,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라니요. 아니, 난 그냥 좋아서 그렇지.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쁨과는 달리 준우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건우야, 혹시 마음에도 없는데 사귄다고 한 건 아니지?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혹시나 연하 때문에 등 떠밀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소희 씨가 네 이상형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준호의 조심스러운 말투에 제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데? 준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대학 때부터 넌 청순하고 조용한 스타일을 좋아했잖아. 근데 소희 씨는 머리 스타일부터 단발에다가 파마까지 해서 확실히 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말이 맞긴 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 소희가 나한테 다 맞춰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줘야지. 제 말을 듣고 나서야 준호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소희와 저는 그 이후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따스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큰 다툼 없이 하루하루 웃음과 온유함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조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소희에게 진심 어린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소희 부모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린 후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가던 순간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서 뜻밖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희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혹시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그러자 소희 아버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고향은 경상도 땡땡이라는 작은 시골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물었어요. 네? 땡땡이요? 혹시 그곳을 아시는 겁니까? 그럼요. 잘 알고 있지요. 거기 동네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 그 동네 맞을까요? 소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예, 그 동네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동네 출신이신가요? 그 말 이후 소희 아버지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고 소희 엄마의 얼굴마저 어둡게 변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니요. 제가 그 동네 사람은 아니고 제 절친한 친구가 그곳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동네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철민이, 그러니까 그 친구 할머니께서 거기에 사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소희 아버지가 놀란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예? 철민이요? 혹시 이 철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철민이 삼촌의 이름을 언급하던 순간 소희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린 채 외쳤습니다. 예, 이철민이요. 혹시 철민이를 아시는 겁니까? 소희 아버지가 어색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아, 그게 워낙 좁은 동네다 보니까요. 정말이십니까?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하지만 그날 내내 소희 부모님의 얼굴에는 심각한 기색이 감돌았고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가라앉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상견례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기 건우야, 소희 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물어봐라. 네? 소희 아버지 이름을요? 아까 내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자꾸 대답을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소희한테 한번 물어봐. 그 말에 소희에게 살짝 문자를 보내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상수는 아니지? 네?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되묻자 아버지가 다시 확인했어요. 박상수가 맞는 거니? 거참,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그 후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철민이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아시는 거예요? 제 물음에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게 큰일이다.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엄마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믿기 어려운 사실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는데요. 엄마 말에 따르면 철민이 삼촌과 소희 아버지는 배꼽 친구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철민이 삼촌이 고등학교 시절 서울로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왔다는데요. 삼촌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공장에 취업해 부지런히 돈을 벌었고 소희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삼촌에게 부탁을 했다네요. 얼마 뒤 삼촌이 공장 일자리를 소개해 주신 덕분에 소희 아버지도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집과 공장 사이의 거리가 상당했기에 둘이 같이 지내면 나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한 집에서 자취를 하며 지냈다고 했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생활했다는데요. 삼촌은 돈을 꼬박꼬박 모으는 반면 소희 아버지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흥청망청 썼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서 삼촌은 상당한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소희 아버지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삼촌한테 돈을 빌려갔다네요. 들어보니 듣도 보도 못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무서운 사람들에게 쫓기던 소희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돈을 빌려주며 정신 차리고 살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한마디로 오랜 인연을 믿고 선의로 돈을 빌려줬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 삼촌의 어머니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막대한 병원비가 필요해져서 소희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소희네 아버지가 소리 소문도 없이 잠적해버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도망쳤다네요. 결국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철민이 삼촌이 아버지를 찾아와 간절히 하소연했고 그때쯤 아버지도 대학을 졸업하여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흔쾌히 큰돈을 빌려주셨다네요. 그렇게 철민이 삼촌은 아버지를 은인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게 된 셈이었어요. 말도 마라. 그때 그 사람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철민이 삼촌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니까. 그때 네 아버지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같이 살던 집 보증금 맞아가지고 날랐다고 하더라고. 집을 구할 때 돈을 반반씩 냈지만 명의를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 놓다 보니까 철민이 삼촌이 하루 이틀 집을 비울 때를 알아뒀다가 집을 빼고 보증금을 전부 가로채서 도망갔던 거지. 한마디로 철민 씨는 그날 이후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 엄마의 말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소희 아버지라니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일련의 얽히고 설킨 인연 앞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열어 말했어요. 난 이 결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소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뭘 배우면서 자랐겠어. 게다가 소희 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철민 씨가 그 고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니까.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소희와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기에 다음날 소희를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더니 소희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물론 나도 그때 일은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우리 아빠가 돈을 갚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근데 우리 아빠도 힘들게 사느라 그랬던 것뿐이야.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인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빠가 돈도 다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먹고 살만해졌으면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돈을 갚았어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그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 사실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아빠도 굳이 돈을 갚을 필요 없었겠지만 이렇게 돼서 억지로 갚아야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결혼 자금에 차질이 생겨서 나도 억울한 상황이야. 하필 아버님이 그런 사람과 친구일 게 뭐야. 계속되는 소희의 불평에 제 마음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소희가 더욱 믿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 그럼 헤어지자. 그러면 우리 아빠도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사실 나는 너네 집이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한다고 하길래 꽤 부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겨우 변두리 전세를 얻어주겠다고 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게다가 우리 아빠가 돈까지 갚으면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 그 말과 함께 소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고 순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다시 한번 철민이 삼촌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원래 삼촌은 지나간 일이라 그냥 잊고 지내려 했다는데요. 마음을 바꿔 그 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다네요. 결국 삼촌은 소인의 부모님이 하는 가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했고 6개월 안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네요. 채무 승인 및 확인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씁쓸한 여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모든 인연이 얽히고 설킨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소희와 결혼하지 않았던 게 어쩌면 제 인생에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